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제 대기업들도 수소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수소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가 잡혔고요. SK그룹이 최근 수소 산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도 2050년까지 5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수소 산업에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수소 산업 자체가 워낙에 전망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은 보시면 2050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2035년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전 세계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건 결국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기업들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게 거래처가 다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는 사업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사업 영역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지금 알리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회원국들은 회원 회사들이죠. 이제 회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든 부품은 받지 않겠다.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엔 그 남은 잉여 에너지를 또 수소로 또 저장해야 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진국들에서 계속 거래처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거기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SK,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까지도 가세를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소 사업을 투자를 이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인데 정부도 사실은 아직까지 말만 했지 돈을 쓴 거는 내년부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연초에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 주식들이 1차 랠리 이후에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랠리는 한 번 더 다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해질 때 좀 더 오르지 않겠나 싶고요. 수소차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세종공업이라든지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 있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니크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조금 그나마 개별적으로 좀 재무 상태 좀 보시고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걸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충전소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이나 EM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있고 연료전지 사업에서는 두산퓨어셀, S퓨어셀, 비나텍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질 사업 관련해서 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군을 형성하고 좀 시가총액들이 좀 어느 정도 커지면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가 아마 좀 한번 2차 랠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1차 랠리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제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말 연초에 한번 이러한 상승 랠리가 터지지 않을까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 에너지를 써야 한다. 기업들도 그러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전망이 밝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이 제시했던 종목들. 수소차 관련주는 현대차, 세종공업, 일진다이아, 충전소 관련주는 효성중공업, EM코리아,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관련주는 두산퓨얼셀, S퓨얼셀, 비나텍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연말 연초 수소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서비스 로봇 업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습니다.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로봇 공학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제조 로봇이 아닌 서비스 로봇 업체를 자동차 회사가 인수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 50%는 자동차, 30%는 도시
중심 항공 모빌리티 20%는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룹 3사 합병 고란 이슈도 전해졌는데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은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 네.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 내에도 로봇 관련된 사업부가 이미 존재를 했었는데 그걸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거의 1조 가량 주면서 좀 인수를 했는데 네. 뭐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인 돈도 들어갔고 뭐 그다음에 뭐 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회사들도 계속 지분을 같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룹사 전반에 이제 뭔가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라는 측면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단순히 로봇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뭐 레벨업되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모빌리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모빌리티에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기술을 보면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면 사실은 로봇이 걸어 다닐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에는 뭐 항공 모빌리티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모빌리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도 여전히 뭐 로봇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크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뭐 정의선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에 이어서 추가 성장을 그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오늘 같이 발표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를 같이 합병을 했죠.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오토론이랑 MN소프트를 같이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 인수합병을 했죠. 세 회사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이유는 결국 현대 오토에버가 갖고 있는 SI 이제 시스템 관련된 그런 기술에 뭐 기존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거나 뭐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회사를 같이 붙이면서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원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에다 매각을 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한 1,300억을 넘게 주면서 오히려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기술은 또 오히려 사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끼리 몰고 그다음에 기기는 기기대로 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래차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사실은 뭐 차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과 어떻게 보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좀 뭐 성장 동력, 더 추가 기술을 확보해서 일원화해서 좀 더 좀 잘 집중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전기차 판매량의 뭐 증가 여부라든지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얼마나 좀 좋아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망은 뭐 내년부터는 좀 밝다라고 좀 보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의선 그룹 회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뭔가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역시나 맑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이 종목이 괜찮다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장 뭐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를 좀 인수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 핵심에 현대모비스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일부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부품의 역량에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해서 모비스가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하게 반응을 좀 보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수소차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 하는 글로비스도 여전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뭐 다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되게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배 구조 개편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글로비스랑 현대오토웨이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엮인다라고 하면 뭐 글로비스나 현대오토웨이버는 좀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현대모비스도 다른 뭐 기아차, 현대차에 비해서는 덜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현대글로비스 앞서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수소 산업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이 두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